연애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사라지고 익숙했던 일상이 낯설어집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내다가도 문득 공허함이 몰려오고 아무리 바쁘게 보내려 해도 어느 순간 감정이 무너집니다. 흔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막상 겪어보면 그 시간이 너무 길고 버거운 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고통을 단순히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별 후 슬픔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충분히 느껴야 한다. 이별 후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감정을 억누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되지라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거나 다른 일로 머리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외면하면 결국 어느 순간 더 큰 감정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슬프다면 마음껏 슬퍼해도 되고 화가 난다면 충분히 화를 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 감정이 더 오래 지속되지만 충분히 느끼고 흘려보내면 그만큼 회복도 빠릅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는 감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같은 감정이 계속 반복되지만 글로 적으면 내 감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런 기분이구나, 이제는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주변의 조언이나 위로를 너무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이제 그만 잊어야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감정은 억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고 충분히 느끼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상대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 이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여전히 상대와의 흔적을 남겨둡니다. SNS를 확인하거나 연락이 올까 기대하거나 함께 찍은 사진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과거에 머무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연락처를 정리하고 SNS에서 상대를 차단하거나 숨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특히 이별 후에는 우연이라도 상대의 소식을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만 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순간을 넘겨야 합니다. 과거에 머무를수록 현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또한 상대와의 연결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연락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함께 갔던 장소를 피하려 하거나 일부러 상대를 떠올리지 않으려 하면 오히려 더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관계에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흔적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나 자신을 위한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이별 후 가장 큰 공허함을 느끼는 순간은 상대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 온전히 사라지면서 생기는 빈 공간입니다. 그동안 상대와 함께했던 일상들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혼자서 보내는 시간은 낯설고 왠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를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연애 중에는 상대방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에 소홀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별 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미뤄두었던 일들, 혹은 일상 속에서 찾아내기 어려웠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그 시간을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일기나 글쓰기 등을 통해 나만의 창작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면 이별의 아픔도 자연스럽게 희미해지게 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너무 큰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실망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하루에 10분씩 책을 읽거나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처럼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작은 성취를 하나씩 이루어가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그 자신감이 나의 삶에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이별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별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별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은 종종 상대방에게 집중하게 되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에는 그동안 소홀히 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별을 통해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에 빠져들기 쉬운 감정 중 하나가 후회입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또는 왜 이렇게 끝났을까 라는 생각에 빠져 상대에게 원망을 하거나 지나치게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회와 원망에 빠진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감정적으로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별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그동안의 경험이 하나의 중요한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연애 중에 어떤 점에서 실수를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더 잘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보면 앞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 경험이 나를 더욱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이별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생각 중 하나는 이젠 혼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불안입니다. 하지만 이불 속에서 계속해서 혼자 있다는 느낌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별 후에는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를 더 잘 알아가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이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더 단단한 나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